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름의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완료했지만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추가로 발견한 경우에 또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면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 법적 가이드, 배신감을 넘어서 정당한 몫을 회복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대응 전략. 배신감은 감정의 영역이지만 권리는 법의 영역입니다. 이혼 절차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전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억울한 상황에 놓인 당신을 위해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 가이드는 당신의 소중한 몫을 되찾기 위한 명확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전략의 시작점, 2년이라는 절대적인 시간의 벽. 민법은 제척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절대적 시간입니다.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기간이 멈추거나 연장되지 않습니다. 2년이 단 하루라도 지나는 순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합니다. 당신의 시계는 언제부터 돌아갔습니까?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사실혼 해소는 사실혼 관계 해소일로부터 2년. 지금 바로 달력을 확인해서 2년의 기한이 지났는지 판단하십시오. 2년이라는 분기점,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가? 아니요. 방법은 A. 추가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원래 내 몫을 찾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2년이 지났는가? 방법 2.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습니다. 방법 A. 2년 이내라면 가정법원으로 가는 길,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된 재산에 대해 가정법원에 다시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대법원 2018스 18 결정입니다. 이전 재판에서 전혀 심리된 적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 장점은 상대방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필요 없이 해당 재산이 부부 공동재산임만 확인되면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가 있는 경우, 이혼 당시 작성한 향후 일체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며 소송의 걸림돌이 됩니다. 해결책은 예측 가능성 이론입니다. 법원은 이 합의를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합의 당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재산에 대해서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은 몰랐던 재산에 대한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몰랐던 재산과 알면서도 묵인한 재산을 구분합니다. 합의 당시 전혀 몰랐으므로 포기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추가 분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존재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재산이므로 합의에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는 추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년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민사법원으로 가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했을 때 사용하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전 배우자의 고의적인 재산은닉, 기망행위로 인해 내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니 배상하라. 여기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마지막 보루의 엄격한 조건, 단순 누락이 아닌 고의적 기망을 입증해야 합니다. 높은 입증 책임, 단순히 재산이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속이려는 적극적인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의 시각. 법원은 이 소송을 제척기간 제도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패소의 위험. 사기죄에 가까울 정도의 명백한 기망이 증명되지 않으면 패소할 위험이 높습니다. 추가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추가 재산 분할, 목적은 나의 목 찾기,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법원은 재산 분할은 가정법원을 관할이고 손해배상은 민사법원을 관할입니다. 시효, 재산 분할은 2년 후 2년의 제척기간이 있고 손해배상은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재산 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이고 손해배상의 핵심은 고의적 기망행위가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재산 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 분할하기 때문에 비교적 낮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심증을 물증으로 바꾸는 법적 도구,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은행이나 증권보험사에게 3년에서 5년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및 재산 조회,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 제출을 명령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부동산이나 특허권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회사의 퇴직금을 조회하거나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조회하는 등 제3자에게 정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합의 전이라면 단 한 줄의 문구가 미래를 바꿉니다. 위험한 관용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장치, 추후 발견되는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할한다. 효과, 이 단서조항 하나가 2년이라는 시간의 제약과 입증 책임의 어려움으로부터 당신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체크리스트입니다. 달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확정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지 계산하십시오. 합의서 검토. 과거 작성한 합의서에 포괄적 포기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전문가와 상담. 재산은닉 수법은 교묘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억울함과 배신감에 홀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당한 몫을 되찾기 위한 법적 절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올바른 지식과 전략으로 당신의 잃어버린 권리를 당당히 되찾으시길 바랍니다.